그냥 원룸 사버릴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대 사회 초년생인 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메일을 받은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분은 이제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인데 이제 주인이 월세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월세? 이거 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싫으면 실거주 한다고 나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원룸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룸 전세인데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아파트 전세 빼주고 이런 거는 되게 주인들이 부담스럽지만 사실 오피스텔 원룸 전세를 빼주고 이런 거는 뭐 돈이 있는 분들은 뭐 빼줄 수도 있고 실거주 할 테니까 나가라고 해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또 의뢰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였는데 거기다 월세도 시세대로 받겠다. 왜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 쓸 거면 실거주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원룸 금액이 작으니까 주인이 그냥 안 되면 뭐 내가 빼주고 내보내고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든지 할 수 있는 그 갑의 위치가 있으니까 계약갱신권은 쓰지 마. 그리고 월세는 시세대로 받을 거야. 싫으면 나 실거주 한다. 나가. 근데 소송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금액대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소형주택들에서는 임차인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현금이 한 3천에서 5천 정도 있고 저는 결혼 생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 생각도 없지. 그럼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는데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원룸 오피스텔 하나 사면은 집 고민 끝. 그리고 난 이제 인생 즐기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러면 여기까지 본 그 유부남이거나 하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되죠? 인터스텔라가 떠오릅니다. 요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야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안 돼. 그 길 아니야. 라고 바로 말리고 싶죠? 바로 말립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그 세대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20대들 그리고 20대들 중에 그 사회 초년생들은 생각이 다르고 이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금리 상승에 속도 내는 월세화 해가지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간다라는 기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막 월세가 90만 원인데 이게 뭐 계속 올라가고 전세도 막 반전세로 바뀌고 근데 막 원룸이고 뭐 1.5룸이라서 뭐 당연히 다 월세가 대부분이고 다 1인 가구 뭐 아니면 뭐 많이 살아야 뭐 신혼 잠깐 사는 동네들 그런 데들은 금리 따라가지고 같이 올라가요. 이게 월세가.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형 원룸이라고 불리는 곳들. 이런 데들 사는 분들은 지금 체감이 된단 말이죠. 아니 나는 지금 월세가 뭐 비싸서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사야 되나? 나 결혼도 안 할 건데? 근데 다들 사지 말래. 나보고 어쩌라고 월세 내라고? 막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가 돼도 사실 사회 초년생이거나 부동산에 아니면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뭐 블라인드 이런 데 보면 뭐 금리 오르면 월세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이게 사회 초년생들은 특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왜 올라가지?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뭐 재활용 마크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메비우스의 띠를 검색하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 집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로 실거주 하든지 아니면 전세 살든지 월세 살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서 돌아가는 메비우스의 띠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이 없어요. 차박 그리고 노숙 이거는 있지만 이 사이클 안에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매매는 당연히 1주택자가 들어가서 실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다주택자가 뭐 여러 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와 월세는 거의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좀 보급을 합니다. 물론 1주택자가 자기도 전세 살면서 남한테 전세 주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학군지로 가거나 그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어차피 서로 상세가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죠. 결국에 이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게 전세와 월세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지역, 뭐 특히 서울 같은데 이런 데들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가격을 다주택자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다주택자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뭐 세금이라는 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자, 월세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자인데 이자가 늘어나니까 아니 이자 내는 것보단 좀 더 받아야지 라는 것도 있고 아니 이 집에 내가 들어간 돈이 1억인데 이걸 은행에 넣었을 때 만약에 뭐 4%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작은 원룸 사가지고 이거 뭐 시세 차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크게 안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거를 사서 굴리는 이유는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받아야죠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모든 주인들이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갖다 보니까 월세가 소형 주택일수록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서울 아파트도 월세가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소형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이런 데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거기도 마찬가지인 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체감하실 거예요. 20대들 알바 자리가 없어요. 알바 공고에 거의 70%가 다 수도권에서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알바뿐만 아니라 웬만한 뭐 그래도 괜찮은 직업들은 거의 서울 경기권에서 집중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 20대들 30대들이 계속 서울로 막 찾아온단 말이죠.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런 분들은 뭐 당연히 큰 집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원룸 이런 걸 찾아야 돼. 그런데 집이 부족해. 당장 서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근데 그 3인 가족, 4인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바하고 이제 뭐 와서 뭐 200에서 300, 400 정도 받는 직업을 이제 막 얻어서 시작하려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계속 비싸지고. 그러니까 나 그냥 집을 살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집을 사는 게 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가 이거죠. 왜냐면은 난 빌라는 좀 살기 싫고, 근데 오피스텔이 그래도 좀 내가 살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주차가 잘 되진 않지만 내가 차를 사도 주차를 할 수도 있고, 나름 보안도 좀 괜찮고, 그리고 대부분 좀 그래도 이 위치가 뭐 역세권에 가깝기도 하니까 빌라는 왠지 조금 그렇고, 오피스텔 이거 살까 하는 거죠. 또 오피스텔을 또 검색해 보니까 좋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임대 노린 오피스텔이 거래가 많이 된다. 그리고 막 가격도 뭐 올라간다더라. 뭐 사람들이 막 집을 뭐 사기 힘드니까 오피스텔을 살 것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날 거니까 오피스텔의 인기가 막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에 오피스텔 사면은 뭐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뭐 월세도 받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근데 이게 실제로 뭐 통계를 봐도 수익률이 뭐 나쁘지는 않다는데, 이게 이제 한국부동산원에 나오는 건데, 오피스텔의 1분기, 올해 1분기의 변동률을 보면요. 서울 기준으로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꽤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뭐 전월세 전환율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긴 하지만 수익률도 나쁘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은 빠지고 있는데 수도권, 서울은 오피스텔도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20대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소형 원룸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2015년 기사인데 2015년이니까 벌써 7년 전이죠. 그때 2014년을 조사했답니다. 결혼 5년 이하의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봤더니 전세가 거의 64%였어요. 서울에. 이때는 그 하우스푸어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녀야. 2억에서 3억 정도의 주택들도 되게 많았나 봐요. 자가 거주자 주택 가격이 2, 3억대도 많았고, 그리고 전세는 1, 2억 정도면 거의 50%가 서울에서 신혼부부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한 7년 전만 해도 전세 2억이면은 서울 살았더라 라는 게 통계에 있는데, 지금은 어떻죠? 이게 2020년 기사인데 2020년 상반기니까 이 이후로 서울은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전세가.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악조건이겠죠. 그 이후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세가 2억 이하는 13.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0%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는 2억 가지고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뭐 아주 원룸 아주 작은 거, 아니면은 뭐 반지하 아주 낡은 빌라 이런 것들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전세도 2억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아파트는 뭐 당연히 포기하는 거고, 그럼 빌라를 뭐 한번 기웃기웃 거려봤는데, 빌라는 뭐 서울도 당연히 전세 월세 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빌라가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빌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피스텔도 비싼데? 둘 중에 하나면 오피스텔 이런 거 살까? 라는 생각도 막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초반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주택 대출 사다리 막 걷어차였다. 그리고 막 비주택을 패닉 바잉한다. 그리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나름 괜찮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이 막 치솟자 뭐 오피스텔로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보면서 야, 이거 사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걸 사려고 마음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어차피 저 결혼 안 할 겁니다라는 게 사실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죠. 그리고 혼자 살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혼자 산다고 하면은 엄마들이 막 엄청 화내고 부모님이 막 결사반대하고 막 친구들도 야 결혼은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다면은 지금은 사실 뭐 혼자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거부감이 별로 없는 시대고 혼자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라는 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좀 약간 좀 그 좋게 취급받는 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오피스텔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죠. 실제로 지금 1인 가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연령대도 점점 젊어지고 있는 거죠. 젊은 분들도 많이 살고 뭐 노년분들도 당연히 1인 가구들이 다시 뭐 늘어나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아무래도 둘이 버는 것 대비해서 혼자 버는데 어떻게 소득이 높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할 확률도 좀 높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득도 좀 낮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거비가 비싸니까 주거 면적도 작은 원룸들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 비혼이야. 비혼이면 오피스텔 땡큐 아닌가? 라는 거. 나 무주택 비혼인데 오피스텔이나 아파텔 어때? 라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결혼 못할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라도 살까? 나 결혼하고 싶지만 뭐 상황상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 혼자 살아야지. 근데 뭐 전세 살아? 그냥 나 오피스텔 사서 살래. 혼자 사는 쪽에 최대 고민. 그냥 오피스텔 살까?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광역시에 30평 아파트를 팔고 아 요즘에 지방은 소멸한다. 근데 서울은 뜬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여기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을까?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 이게 참 뭐 사회적인 문제고 뭐 어떻게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찌 보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혼 그 문화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안 하겠다고만 생각하면 모든 고민이 해결돼. 왜 그렇죠? 월세 내는 거 부담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내가 앞으로 아이를 키우고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니까 저축을 해야 돼. 저축을 하는데 월세는 좀 부담이야 라는 건데 내가 결혼을 안 할 거야. 그럼 월세? 내면 그만이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뭐 월세보다는 뭐 원룸에 살아도 되는데 너 그냥 어차피 잠만 자는데 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 해결. 오케이. 근데 노후 대비를 왜 해? 뭐 내가 자녀가 없는데 돈 벌면 되죠. 뭐 그때 가서 뭐 와이프도 없고 남편도 없는데 노후 대비 뭐 굳이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그냥 살다가 뭐 필요하면 돈 떨어지면 뭐 알바하고 하면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또 해결. 그리고 자식이 없어.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는데 근데 뭐 물려줄 필요도 없는데 저축을 왜 해? 라고 생각하니까 인생 즐기면 돼 라고 결론이 나는 거고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집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원룸 오피스텔인데 사면 그만 아니야? 나 출퇴근 편하고 나 게임기 아니면 뭐 그냥 뭐 침대 하나 두고 그리고 그냥 뭐 컴퓨터 하나 두고 뭐 넷플릭스 보면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투자관이라기보다는 인생관일 수도 있는데요. 투자로서는 원룸 오피스텔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선택한다는 거는 저는 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20대 막 그 취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막 월급을 벌고 있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비혼주의. 저는 당연히 비혼인데요. 당연히 애 안 낳을 건데요. 굳이 뭐 제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1인 가구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뭐 딱히 나쁘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 뭐 이렇게 젊은 몸으로 젊은 육체를 가지고 뭐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취업도 하고 막 하셨을 텐데 지금 나쁘지 않죠. 뭐 월급도 받고 뭐 주변에 뭐 간섭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자취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연봉이 뭐 낮긴 낮지만 그래도 뭐 혼자서 산다고 하면은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저축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그래서 뭐 그냥 만족스러운데요. 뭐 즐겁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영원할 것이냐.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거로 생각하는 게 1인 원룸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거라면 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저축률이 안 높아요. 아까의 그 이유의 연장선이겠죠. 1인 가구가 노후 대비를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월세를 내도 돼. 그리고 또 좋은 동네 살아. 그리고 또 인생을 즐겨요. 막 취미도 막 하고 하면서 저축률이 안 높더라.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내가 지금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인데 나의 미래가 어떻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싶다. 고민하고 싶다 그러면 주변에 3040을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한두 명 찾으면 좀 오류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저축을 많이 했는지를 어떻게 좀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혹시 뭐 결혼 안 한 뭐 사촌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나 뭐 오빠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라 이거죠. 그 집은 좀 저축 좀 했나?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32살에 한 3천 모아요. 근데 38인데 한 4천 있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축을 안 해요. 정확하게는 저축을 해야 될 의지가 들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연봉은 좀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맞춰서 소비도 계속 이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저축이라는 게 뭐 될 리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 집도 뭐 월세고 어쨌든 소비는 계속 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 1인 가구의 20대 기준으로 생각해서 원룸 오피스텔 사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냥 막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좀 돈을 좀 벌고 연봉도 높아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결혼을 한단 말이지. 그럼 그 친구들이 또 막 갑자기 뭐 둘이서 맞벌이 해가지고 또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뭐 청약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20대 후반에는 몰라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면 그걸 느끼게 돼. 나는 그냥 즐겁게 살았는데 내 친구들 중에는 뭔가 막 착실하게 뭘 하고 있는 애들이 주변에 이제 나타나요. 처음엔 다 같이 술 먹고 놀았지. 나중엔 다르더라. 그러면 얘네 집 좋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경기도 아파트도 좋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이 돈 모을 필요가 있나요? 인생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20대 후반 그 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이쪽으로는 굳이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돈 모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20대가 맞는 걸까? 이게 남이 좋아하는 거를 사야지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건 사실 투자의 기본인데 이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망했잖아요. 어차피 뭐 지금 저출산에다가 답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 망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차라리 뭐 해외 자산을 투자하시든지 아니면 뭐 해외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뭐 이민 준비를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는 어차피 망했으니까 돈 모을 필요 있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나는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소비만 했고 답이 없는데.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겁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주변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 35까지는 비혼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제가 주변에서 만날 때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바뀌어가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돈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나 결혼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 거기다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재밌는 거에 거의 90%가 나이 먹으면 재미없어져. 제가 요즘에 조금 느끼거든요.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져. 옛날에는 되게 작은 거에도 재미를 느꼈어요. 막 게임 같은 것도 재밌었던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냥 여행을 가도 그냥 뭔가 좀 가벼운 여행을 가도 즐거웠어. 그냥 뭐 양평에 가도 재밌네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갔던 데잖아, 했던 거잖아, 봤던 거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추억이 더 좋아. 네, 추억이 더 재밌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레고를 우리 아이 만들어줬는데 뭐 레고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레고 했으니까 나 레고 세대네 하면서 레고 만드니까 막 재밌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는 레고 같은 걸 안 했어요. 전혀 관심도 없었어. 그딴 걸 왜 해? 근데 나이 먹으니까 재밌네 막 이런 거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지금 재밌는 거에 90%는 재미가 없어질 거고 다시 새로운 게 재밌어지는데 그게 대부분 돈이 필요하더라. 제가 싸이월드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싸이월드 복구하고 느낀 게 뭐냐?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 라는 거. 제가 그 20대 때 썼던 어떤 글이나 사진 밑에 썼던 그런 글들, 짤막한 글들을 보면서 뭐야 얘. 40대에 제가 보니까 20대에 뭐야 이 새끼는. 이런 느낌이야. 얘 뭐 이러고 살아? 뭐 이런 느낌? 얘가 나라고? 막 이런 거.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40대, 60대에도 똑같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마 10년 단위로 사람이 바뀔 거고요. 그때부터 계속 뭔가 취향도 바뀔 것이고요. 그때 다시 뭔가 원하는 게 달라질 텐데 그때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요. 이게 누진세랑 똑같아 가지고 점점 쌓입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시절을 좀 대충 즐겁게 보내면 노년에 대단히 고생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인생 길다. 인생 기니까 절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원룸 오피스텔 사는 게 투자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사러 가는 그 생각의 프로세스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